집권 여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이번 주제는 이제 이재명의 주 3회 재판, 그리고 이제 정인에 대한 이제 인신공격, 정인을 모욕하고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이제 법정에서 상당히 도를 넘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아예 이제 법원까지도 상당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이제 이재명의 사법 파괴, 사법 방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은 이제 주 3회 재판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 3회가 고정되는 거예요. 대장동 이제 본류 재판이 한 번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주마다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정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주 3회 이런 이제 재판이 계속된다. 제가 이제 옛날에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원래 이제 이게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중동에서. 개가 이제 막 낙타가 이제 사막에서는 철도입니다. 기차 운반하니까. 그리고 이제 낙타가 다가오면 이제 개가 요란하게 짖어요. 근데 낙타가 의연하게 계속 진행하면 개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그냥 이제 오히려 이제 낙타가 지나가도록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개들이 숙입니다. 이걸 이제 개는 짖어도 낙타는 간다. 이런 데 속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이재명 재판에 비유하면 선거는 진행돼도 재판은 그대로 간다. 선거를 해도 재판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선거 총선한다 해서 이제 재판이라는 국가 기본적인 이제 제도 아닙니까? 사법 제도가 이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선거해도 범죄자들 이재명에 대한 이제 재판은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주 3회 재판을 하면 과연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재명 재판의 특징은 전부 이게 정인이 많고 한 번 하면 이게 하루 종일 한다는 거죠. 일단 3번을 이게 하루 종일 정인신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3일은 무조건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하려면 정인신문을 준비를 해야죠. 변호사하고 이제 만나서 재판 준비도 하고 신문사항도 정리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 당무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우려가 그대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서천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꾀병이죠, 꾀병. 그래서 이제 오후에 몸이 안 좋아서 재판 못 받겠다. 이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근데 화재 현장에 못 갔죠. 가면 이제 바로 꾀병이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할 때는 몸이 아파서 안 한데 화재 현장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누워서 빈둥빈둥 시간을 때우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다고 해놨으니까. 이 말은 이제 민생 현장이나 제대로 이제 당무를 보기 어려운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이재명이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어제도 이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엄청난 분량인데, 사건은 이제 대장동 백현동 FC 워낙에 방대하고 기록도 20몇만 장 엄청난 재판인데, 이재명이는 이제 대선까지 시간 끌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근데 어제 재판에 이제 나왔는데 유동규 이제 본부장이 정인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법정에서 완전히 도를 넘는 거의 이제 말싸움,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져서 이제 판사도 진땀을 뺄 정도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제 황당한 소설 가짜뉴스로 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이제 행태입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2013년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그 남욱 있죠, 변호사에게 이제 그 3억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3억을. 그래서 이제 그때 유동규는 3억을 받아서 이제 정진상이 1억, 그 다음에 김용 1억, 그리고 이제 자기가 1억 쓰고, 이렇게 이제 그 합의돼서 3억을 요구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유동규 씨를 엄청나게 명예훼손 이런 데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이제 공격했냐? 이렇게 한 거죠. 유동규 정인, 원래 이제 이거 철거업자인데 4천만 원 이제 이거 뇌물 받은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철거업자가 4천만 원 뇌물을 폭로를 하려고 이게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억을 그 철거업자한테 주기로 하고, 뇌물 받은 4천, 이걸 이게 입막음하는데 3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욱이한테 3억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마치 유동규는 뇌물만 받고, 그 다음에 그 뇌물을 협박당하니까 이제 그 3억을 남욱이한테 자기가 다 하겠어 이제 그 갚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 유동규 이분이 철거업자하고 뭐 술 먹고 한 4천만 원 부채가 있은 거는 맞지만, 이거는 이제 뇌물이 아니고 빚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3억을 요구한 거는 따로 이제 정지상 김용과 나누기 한 게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그 소설을 마치 4천만 원 빚이 있는 걸 뇌물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분명히 정지상 김용이 가지고 된 걸 마치 유동규가 3억을 다 자기 이제 그 협박 당해서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법정에서 막 이게 공격하니까 유동규 본부장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호칭도 없습니다. 완전히 뭐 난동 수준의 싸움이 벌어지니 판사가 이제 겨우 진정식에서 뜯어말린 이런 이제 그 재판부가 겨우 중지한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이제 유동규 충돌이 몇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유동규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정이라서 마음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질문을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유동규 이분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채널A 기자, 채널A 우리 이동재 기자하고 호영, 호재 아주 이제 그 친한 사이입니다. 옛날에 유동규 본부장이 그 화물차한테 교통사고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저녁을 이동재 기자하고 먹고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 대리까지 잡아줬던 이 정도로 친한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유동규 본부장 이미 극단적인 선택도 본인이 2번인가 3번인가 시도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도 수면제. 이미 이제 그 정도로 절박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인지 뭔지 이런 데 그 엄청난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어차피 남은 인생은 이재명이 가면을 벗기는데 평생 바치겠다. 이재명의 저 위선, 철면피, 후한무치 이런 데 가면을 벗기는데 내 남은 목숨 바치겠다. 이런 데 각오가 대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아무리 가짜뉴스로 공격해도 저는 통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데 그 정인 공격이 바로 이제 그 민주당에도 검찰 독재 탄압 저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인신 공격을 합니다. 남욱 변호사, 당신은 이제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하고 짜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남시 의장 최윤길 변호도 맡고 김만배 씨하고도 이제 같이 재판을 몇 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게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이,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 자들이 김만배 씨하고 짜고 천문학적인 1조 이상의 돈을 해먹은 이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게 남평호 이낙연 민정실장 했던
남평호 이분이 그때 기자한테 제보해가지고 사건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남욱이든 유동규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든 이재명을 보여주고 덮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짓 진술하다가 도저히 모든 진실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유동규나 남욱이나 그다음에 우리 회계사들까지 실제 갖다 줬던 이런 이제 모든 관계자들이 이제 진실을 털어놓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까지도 녹취록 갖다 줬던 이런 데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이재명, 김용, 정지상, 그 다음에 김만배 빼고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 가보면 김동연 부장판사, 실제 강규태 보덕이 더 훨씬 좌파 운동권 판사인데 지금은 이제 재판정에 가면 재판이 판사가 하느님 아닙니까? 판사가 이제 슈퍼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재판 끝나면 기자들 여러 군데 전화로 계속 물어보고 취재를 합니다. 근데 판사는 완전히 지새끼처럼 이재명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고 이재명이가 완전히 고양이처럼 행사하는 이게 완전히 가벌이 바뀌어버린 이재명이가 법정의 왕이고 판사가 이게 꼭 부하처럼 떨고 있는 이런 속에 어떤 재판이 이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문제로 유동규를 인신 공격하면 보통 판사 같으면 이게 관계없는 질문 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제지하거나 피고인을 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있는데 왜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직접 인신공격 떠드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게 법정 내에 질서도 심각한 게 문제가 있고 정말 이재명 측에 이런 데 도를 넘는 정인들에 대한 인신공격 이것도 이게 빨리 이게 판사가 정상적으로 이게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은 이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결국은 이제 사필 규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이게 사법방해나 공작하고 정인을 이렇게 물어뜯고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결론은 이게 도저히 뭐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법부가 똑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시라. 이렇게 강조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 이런 분들에게 진짜 보호해야 됩니다. 상당히 신변이 위험한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 판사들까지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 항상 이제 신변 보호라든지 큰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